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7일입니다. 월요일. 탄핵 결과도 이제 끝나고 새로운 우리나라 시대가 또 왔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부통령 제도 아니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자동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야당 여당의 국회의원이 너무 몰아서 뽑아졌을 경우에 재선거를 한다든가 어떠한 법적 방법으로 균형 있게 분배를 하는 제도를 헌법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고리가 된 경우에는 부통령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리된 잔여 임기를 승계해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60일 안에 졸속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도 있고 또 국민들이 야당 여당 감정들이 서로 심화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국민 통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의 탄핵 정부 때문에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되고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 60일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국민 통합도 안 되고 너무 짧은 졸속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 고리가 됐을 때는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잔여 임기를 승계해서 그대로 끝내도록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감정이 서로 반대되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의 숙력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탄핵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4분 5분열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도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저한테 욕을 해도 할 수 없지만은 가정을 해서 생각해보면은 윤석열 정부 국회의원이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이 여대 야소 국회의원이 됐다 하면은 계엄령을 발령하지도 않았을 거고 탄핵 정국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도 않고 결국은 야당의 국회의원을 너무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의회 독재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의회 독재, 아니면 행정부 독재, 그 다음에 사법부 독재, 이런 걸로, 불똥이 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선거를 했다.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내가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경기가 좀 좋아질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하나가 달라진다고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 정치를 한 경우에 반짝 효과는 나타나지만은 건전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실속 있게 정치를 한다면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 국제 관계가 지금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혼란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관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우리가 태어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제 경제 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관세 폭탄, 무역 전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평화를 도출하기 힘들다. 불가능합니다. 환경 원인이 어디 있나? 환경 파괴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경 파괴 때문에 모든 것이 옛날처럼 좋아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경기가 좀 지겠나, 이런 희망을 갖는 거는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누가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누리던 그런 경기 좋은 시대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 종말이 와요. 옛날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구 종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은 그게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공멸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와요.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은 스톱되기 힘들다.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치열한 경쟁은, 환경 파괴가 심하면 심할수록 계속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치고받고 싸움이 납니다. 무역 전쟁도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탄핵 반대 찬성하던 국민들이 지금의 분열된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60일 동안에 졸속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제도는 합당하지 않고 좋지 않다. 국민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는 시기,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도 개헌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많이 할 수 없게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한쪽으로 너무 몰아 뽑아줬을 때는 균형을 맞추는 법제도를 더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도 또 탄핵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즉시 끝날 것이다 생각했지만 안 되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흑해를 공격한다. 미국에서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러시아에 압도하는 전쟁 무기를 이용해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러시아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야지만은 그나마 전쟁이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러시아나 이란 같은 데 약점을 보이게 되면은 전쟁을 계속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은 전쟁은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종식되기 힘든데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나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다고 해도 즉시 일어납니다. 즉시. 중동 그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끝나고 있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식품 물가는 계속 식품 물가가 점점 오른다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환경 파괴가 되면은 먹는 식품 물가가 생산이 안 돼요. 인구는 많아서 입이 많아가 인구가 많으면 인구라는 게 사람의 자 입구자 쓰잖아요. 인구라는 것이 사람의 입이 많다. 우리가 인구라고 그러고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는 밥식자 입구자입니다. 인구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식구는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들어가는 입이 많다. 그 집은 식구가 몇 명이나 9명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는 그 밥을 먹을 입이 많은데 농산물은 환경 파괴돼 가지고 생산이 안 되니까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이 안 되고 부족하면은 서로 살라 하기 때문에 그게 희귀성이 앞으로 농산물도 금값이 된다. 금이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싸다. 농산물이 오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이 물러나서 대통령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 국무총리가 자녀 임기를 대통령 대행을 해서 그대로 그 정치의 영속성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부통령 제도를 두어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두어서 부통령이 그 대통령 고리가 됐을 때 자녀 임기를 승계받아서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지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탄핵 반대, 탄핵 찬성으로 국민들이 지금에 정말로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에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국민 그 통합 숙려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면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너무 졸속이 된다. 그리고 서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서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상대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선거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또 나오게 되면은 감정이 국민들이 더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래서 국무총리나 부통령이 대통령 잔여 기간을 승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5년을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느긋하게 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도 않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많은 기간이 지나서 국민 그 감정이 숙려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과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잔여 기간에 대통령으로 대행을 해서 이끌어가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했는데 잘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채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헌법에다가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 국무총리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법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잔여 임기 기간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되면은 대통령이나 똑같은 법적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는 헌법 개정을 해서 그런 게 있다면은 국제관계에서 대통령이나 다름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관계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다, 반대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감정이 지금 좋지 않은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국민 통합의 국민들 감정만 바글바글 끓게 해놓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욕심이 생기잖아요. 대통령 당장 몰아내면은 2달 안에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다. 그런 욕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물러나면은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기회를 만들자. 좋다. 그렇게 그런 욕심도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짜장면 3만 원 시대가 온다. 텔레비 오잖아요. 물가 계속 오른다고.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나오잖아요. 세계 경기는 경기 공황이 와가지고 지금의 패권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각자 도생 국가가 되고 국가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통폐합이 되고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은 미국 그쪽으로 이제 통폐합이 되고 해서 극과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국가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보통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경력이 많으니까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뭐 경험도 별로 없는데 별로야 하는 대선 후보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좀 짠짠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잘한다. 그래요. 정치계에서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너무 독주를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독주를 하게 됩니다. 독주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 의회 독재 이런 것이 의회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의회 독재, 제왕적 대통령. 이런 게 되는 헌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늘상 생겨요. 늘상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독주를 한다. 물 대통령이 돼요. 만일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고 야당 거대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하고 협치를 잘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거의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독주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한다. 그게 이제 물 대통령이 됩니다. 옛날에 물 대통령도 몇 명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대 국회의원 야당이 됐을 경우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협치, 그다음 정치적 논리로 해결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정치 논리로 야당과 협치를 해라. 그 협치가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원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치를 하려고 하면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네. 완전히 물이야, 물 대통령이야.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런 사태도 안 일어났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 사건, 사건, 특검 하자, 야당에서 했을 때, 맘대로 해라. 오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00% 다 야당, 특검, 여러 가지 신청이 올라온 걸 다, 사인을 해서 통과시켜줬다. 그게 바로 물대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안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 아웅다웅 서로 싸우다 보면은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에서
너무 혼란한 정치를 가져온 그 원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계량적으로 수치를 내 가지고 국회의원 나라에서 너무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생겼다 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이 극명하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나라 돈 국세를 그다음에 출연해서 아니면은 국회의원 개인 재산을 몰수해서 또 적당히 출연하고 국가 집권당의 여러 가지 책임을 잘못해 가지고 국민들이 손해를 본 경우에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재산을 몰수해서 출연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세 이런 걸 또 출연해 가지고 국민 1인당 뭐 1,000만 원씩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국가 손해배상격으로 1인당 국민 1인당 1,000만 원을 주겠다 해서 그런 배상 제도도 이번 그 헌법 개정안에 개정을 한다면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맨날 정치 의회 그다음에 집권당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늘상 손해보는 거는 국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게 형평상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영세 사업자들은 국가의 혼란으로 여러 가지 생활 경제 지표, 국정 지표 모두 이런 것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본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손해를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류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헌법 개정안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상으로 텀상으로 불합리하고 졸속된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통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 통합 숙려 기간을 생각해서라도 부통령 제도나 국무총리한테 자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야한 경우에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덜 생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 그렇게 대통령을 내쫓으면은 60일 안에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욕심이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그렇지만은 지금을 대통령을 탄핵해서 하야시킨다고 해도 국무총리가 앞으로 3년 동안을 그 대통령 잔여 기간을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대통령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글부글 끓는 대통령 욕심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많이 생기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 절차상 여러 가지 졸속 대통령 선출이 배제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인구 증가가 지금에 늘어나지 않고 이 상태가 된다고 해도 환경 파괴는 급속도로 됩니다.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 우주의 그 행성들이 지구와 달 이런 그 우주계가
앞으로 충돌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4%, 5%, 10%, 50%, 90%, 나중에 100% 돼가지고 지구와 달과 소행성, 여러 가지 행성들, 이런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행성들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점점 프로테이지는 높아진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 파괴하고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옛날에 없던 지진이 많이 생긴다. 우리나라 지금의 수금 지하목토 천해명 하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소행성, 행성들도 수성, 금성, 수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수금 지하목토 천해명 하는 그런 소행성들이 충돌 확률이 우주를 자전하면서 돌다가 충돌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는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환경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진도 많이 생기고 물가도 오르고 우주에 떠 있는 그 우주 전체 행성들이 점점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환경 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 상승도 환경 폐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경제 전쟁, 그다음에 무기 전쟁 또 환경 파괴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때문에 질병은 점점 많이 생겨요. 괴질이 생깁니다. AI, 조류, 독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람 몸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눈 속에도 들어가 있고 피 속에도 들어가 있고 뇌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최신 아주 마이크로 몇만 분의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면은 사람의 그 신체에 피라든가 모든 그 세포 조직에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그다음에 해산물, 고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 우리가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사람도 가득 차 있다. 그 임신한 아기 이런 데서도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은 아기 몸에서도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점점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 그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파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또 머리가 좋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자연 극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이 되는 협상을 통해서 전쟁 종식은 불가능하다. 무력에 의한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종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에서 전쟁을 해보니까 미국 재래식 무기나 새로운 무기가 러시아에서 볼 때는 별게 아니다.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인상이라든가 그 낌새를 보이게 되면은 전쟁이 종식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재래식 무기든 첨단 무기든 러시아나 중국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하는 무기로 전쟁에서 보여줬을 때 그 압도적인 무기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전쟁은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의 원리다.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야지만은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만일에 그 관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이 현실로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그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치명적으로 모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웃음거리만 되고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관세 정책으로 완전히 그 정책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정책 수정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기고 그 국민들로부터 또 민원 봉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데모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은 지금에는 뭐 정시도 많이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고 관세 때문에 물가도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있지만은 앞으로 장기간을 봤을 때는 그 나라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일에 현실이 되면은 좋은 정책으로 남겠지만은 그게 반대로 그 좋지 못한 현상이 생겼다 하면은 어차피 정책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정책에 그 정책을 올바른 정책을 못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걸 자인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이 옵니다. 국제적으로도 실망이고.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는 왕따가 돼요.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 최우선 정책은 동맹국이고 혈맹국이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모든 국가는 동일하게 모두 적용을 한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따가 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 그 분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는 통폐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왜서 생기느냐? 그 농고는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다 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제사회, 지구, 종말도 함께 공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